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73주기를 맞은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보완할 시행령을 만들고 추후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여순 사건의 국가 차원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6월. 특별법 입법활동 20년, 여순 사건 발생 73년 만입니다.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조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 보고서를 남기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 논의가 한창입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를 이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나 조사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위원회 운영의 구심점이 될 사무처 설치가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문제입니다. 사무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통과할 수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런 기구가 지금 명문화되어 있지 않죠. 해서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되고 2년으로 돼 있는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사건 발생 70여 년이 흘러 생존자 증언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5.18 조사위처럼 최소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3년 사이에 3번이나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순 특별법도 모자란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여 년 만에 진상규명의 물꼬를 튼 여순 사건 특별법. 온전한 진실을 찾기 위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도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오후 6시 기준 14명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완도에서는 한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 모두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인데 선제 검사도 백신 접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단 감염을 키웠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와 진도, 여수에 이어 완도에서도 선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조기잡이 어선에서 일하던 외국인 선원 8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미등록 외국인으로 7명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이렇게 내 새끼도 있고 통제하기 힘든데 외국 사람 어떻게 100% 통제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최근 일주일 동안 전남에서 나온 외국인 확진자 37명 가운데 절반이 선원일 정도로 외국인 선원 감염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미등록 외국인 선원이 방역 사각지대인데 어선이 자동 입출항 신고 장치를 쓰면 걸러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경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V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가지고 선주들이 임의로 승선원 변경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선원이 있는 어선일수록 입출항마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도 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어선도 지난 8일 완도 출항 당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남과 달리 입출항 검사를 안 하는 지역이 더 많다는 점도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내려왔고 부산에서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검사를 안 한 사람, 접종을 안 한 사람이 탑승해서 방역당국은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단속이나 출국 조치 같은 불이익은 없다며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배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선원 방역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동시 진행되면서 광주에서도 수천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낮 2시 광주시청 앞에서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3,000명에서 5천여 명이 모여서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집회에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달라고 민노총에 통보했다며 위반 사항이 생기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공항에서 일하던 청소 노동자가 지난 7월 근무 중 쓰러진 뒤 석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산업재해 신청이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이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청소 노동자가 광주 공항에서 일하다 쓰러진 건 지난 7월. 지하 휴게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아직까지 의식이 없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 서비스 소속으로 야외 청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밤 늦게까지 왁스 작업을 하는 등 경무에 시달리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엄청 심적인 부담을 느꼈어요, 본인이. 그래서 날도 더운데 왁스 작업 또 한다고 하네. 가족들은 이 노동자가 쉬는 시간에도 악취로 가득한 밀폐된 지하 휴게실에 머물렀다며 과로와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가족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공항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보안 업무 내규와 초상권을 들어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요청을 했을 때 다른 같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셔서 녹화본을 파일을 못 받아가셨다고. 이에 대해 가족과 시민단체는 이 노동자가 청소하던 곳이 중요 보안 구역도 아니고 초상권 보호 역시 관련자 얼굴을 가리면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산재 사고와 관련한 공항 CCTV 공개 규정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원화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의 통폐합을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일부 학부모들이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담당 부서로 가라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원화 수가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 통폐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은 하루 뒤 12개 병설 유치원을 4곳으로 통합하겠다는 행정예고를 고시했습니다. 교육청이 지속적인 반대 의견 표명에도 통폐합을 강행하자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찾아 일방적 행정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은 100% 무시한 채 교육청 관계자들 의견만 100%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정책이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학부모들은 원화 수가 적다고 통폐합을 하면 이후 저출산 대책은 병설 유치원을 모두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유치원을 남겨줘서 다음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사실 모인 거예요. 이들은 행정예고 의견 수렴이 오는 27일까지 마무리되면 나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원화 모집이 시작돼 사실상 통폐합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 장위국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막무가내로 통보를 하셨고 인원을 넣으니까 그때서야 한시적으로 학급 배정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병설 유치원 통폐합이라는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안을 놓고 당사자인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해 행복한 광주교육이라는 표어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고 홍정훈 학생의 현장 실습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실습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학생들이 실습 중인 324개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현장 실습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광군이 신뢰받는 청렴 영광군 실현을 위한 2021 청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구성된 청렴 콘서트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지를 다지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청이 실시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광주은행이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광주은행은 패밀리데이와 PC오프 제도를 도입해 초과 근로를 줄였고 금연 성공 시 축하금을 주는 건강 증진 제도를 시행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상승시킨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신안군이 제1회 SNS 관광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과 호남권 등 다양한 지역 거주자 67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신안군 관광 명소 소개와 맛집 발굴 그리고 축제 현장 취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이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하는 암 치료 잘하는 세계 최고 병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대형 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았다며 모든 암 치료에 정밀 의료를 적용해 암 정복 선도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부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호남에 꽤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호남 폄훼 발언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발표한 논평에서 전두환의 집권 기간 동안 호남은 정치적 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별까지 받았는데 그를 칭찬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되묻고 호남이 전두환 정치를 옹호했다고 하는 부분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망언이다라며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 2명꼴로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며 위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속도전 관행 등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추진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 전남 SRF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의 연료 사용 취소 처분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쓰기 위해 장성에 보관해온 교형 연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다며 연료 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포와 완도, 신안, 진도군 등이 오는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다음 달 세계 섬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섬 엑스포 유치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공감대를 형성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음 달 17일 개최 예정인 2021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에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청해 섬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어제 반짝 올랐던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뚝 떨어졌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가 7.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5도 이하로 내려가 춥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졌지만 하늘만큼은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들이 있어서 야간에 운전하신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4도로 뚝 떨어졌는데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16도, 순천 1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남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고요. 오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 한때 전남 서부 지역에는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